일단 여기 이제 우리가 집합하고 집합의 연산법칙 두 단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제와 조건 나갈 텐데 오늘 목표는 여기 다음 장까지 개념이 목표입니다. 다음 장까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목표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명제와 조건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단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명제가 뭐냐면요,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상관없어요.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런 걸 명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명제를 유경모는 키가 크다 이렇게 잡으면 명제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이건 참거짓 판단이 안 됩니다. 저희 명제 바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가 애초에 아니다라는 의미의 거짓이라는 X가 아니라 명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제 아니,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명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불러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얘를 명제로 만들려면 구경모는 키가 180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참하고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걔를 명제라고 부른다.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잠깐 오른쪽 보셔서 261번 잠깐 볼게요. 기억.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자, 261번의 기억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명제 맞아요. 왜요? 저 식이 틀렸으니까 명제예요. 261번. 자, 니은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짓 참인지 몰라요. 디귿은 맞죠? 참 거짓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리을도 참 거짓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니은은 몰라요. X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비읍은 맞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명제라는 걸 골라주시고 참 거짓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뭐 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조건은 X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식, 이런 걸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이라는 건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조건을 일반적으로 소문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소문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일반적으로 조건을 그냥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P를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일단 이건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얘를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X가 6의 약수, 즉 1, 2, 3, 6이라면 얘는 참이죠. 근데 1, 2, 3, 6이 아니라면 얘는 거짓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다 열심히 모아봤어요. 자, 이게 참이 되는 X가 뭐예요, 여러분들? 1, 2, 3, 6이죠. 걔를 이렇게 다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라 부르냐면 조건 P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거의 대문자인 집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그냥 쓰기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에서 참이 되는 X를 뭐라고 불러요? 해 또는 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약속을 했잖아요. 조건에서는 참이 되는 X를 다 모아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간 해의 개념이에요. 참이 되는 X만을 다 모아놓은 애들이 참이 되는 X를 다 모아놓은 애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래서 참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았더니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간단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옆에 262번 볼까요? 262번. 기억.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어버리니까. 이해되나요? 자, 니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니은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x가 이렇게 지워져 버리죠. 그럼 x에 관계없이 항상 어때요? 참이죠. 이런 거 조건이라 안 부릅니다. x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사실 조건이라 안 불러요. 모든 x에 성립하는 형태입니다. 자, 디귿은 아니죠.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저건 그냥 참인 거잖아요. 그쵸? 리을은 맞죠? x가 2, 3, 5, 7 이런 거면은 참이 되니까 기억하고 리을이 참이다 이렇게 조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정의하고 정리. 이 왼쪽 페이지 여러분들 개념에 잠깐 읽어보시면 정의하고 정리하고 증명 나와 있는데 그거 구분할 줄 아시죠? 정의하고 증명하고 정리? 정의는 뭐예요? 우리끼리 한 약속이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거 분필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약속한 게 정의예요. 정리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리 뭐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리 뭐 있어요? 땡땡. 나머지 정리. 그래, 그런 게 정리예요. 또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게 정리예요. 네. 그 다음에 증명. 그냥 증명하는 게 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면서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볼게 부정이에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어떤 명제가 참이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경호는 키가 180 이상이다 라는 명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부정해 보려고 합니다.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부경호는 키가 180 네,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180 이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요거거든요. 그럼 요게 아니라는 얘기는 요거 외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외가 의미하는 게 x가 180보다 작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180보다 작다, 180 미만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 중요한 거 기존 명제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명제를 부정하면 걔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다시 기존 명제가 거짓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면 무조건 참이 됩니다. 그럼 다시 기존 명제가 참이야. 그럼 그걸 부정하면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개념화하지 마시고.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명제의 부정이에요. 자, 그럼 명제를 내가 어떠한 명제를 지금 이렇게 P라고 한번 써봅시다. P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선생님 P 조건이라면서 여기서는 지금 조건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명제 하나를 P라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이걸 부정하면은 어떻게 쓰냐면 얘를 이렇게 쓰기로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읽어요? not P 이렇게 읽어줍니다. 물결 P 이거 아니에요. not P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부정입니다. 명제를 어떠한 것을 부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어떤 조건을 P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 P라는 조건을 내가 부정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not P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내가 P라는 이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이렇게 P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집합이에요. 참이 되는 놈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참이 되는 놈들은 뭐냐면 P가 아닌 것들이 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게 P가 아닌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P의 여집합이에요. 얘가 P가 아니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쓸 거고요. 이놈의 진리집합은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P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될까요? 얘가 P가 아니다. 그래서 얘가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 부정이 있네요. 일단 여기 한 페이지. 지워도 되게? 기존 명제가 참이면 그걸 부정하면 거짓이 된다. 당연하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P 또는 Q, P 그리고 Q. 자, 이런 거 볼게요, 여러분들. 자, 조건이 P 또는 Q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P라는 조건을 4의 약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Q라는 조건을 6개의 약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또는 Q라는 조건이 의미하는 건 4의 약수이거나 Q 약수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 한번 써보면 얘는 1하고 2하고 4가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얘가 참이 되는 진리집합을 써보면 얘는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이게 참이 되는 진리집합을 천천히 써보면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거나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4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6이어도 된다는 거죠. 이들까요? 무슨 말인지?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가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써보면 얘는 1하고 2하고 4 그리고 이거를 추가로 더 더해버린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조금 더 간단히 볼 수 있냐면 이놈의 진리집합은 또는 합집합이다 교집합이다? 저번에도 교집합을 했던 것 같은데 합집합 또는 합집합이에요. 또는 합집합.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거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P 또는 Q라는 놈의 우리가 진리집합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 위에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P 그리고 Q. 자, 이놈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면서 그리고는 이면서죠. 그리고 이거여야 돼요. 그럼 이거 이면서 이거는 뭐인 거예요? 1하고 2만 하면 되는 거죠.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이런 걸 교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진리집합을 앞으로는 P 교집합 Q 이렇게 써버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배운 거 다시 not P 이놈의 진리집합 어떻게 쓰기로 했죠? P의 여집합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이해될까요?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지금 좀 더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로 not P 또는 Q 요거의 진리집합 어떻게 써야 될까요? not P가 뭐죠? P의 여집합 또는 이 뭐예요? 합집합 Q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P 또는 Q 이게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P 또는 Q라는 조건을 앞에 얘가 붙었다 얘는 부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P 합집합 Q라는 것을 부정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거 나온다고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따라오세요. 자, 얘를 또 어떻게 읽어볼 수 있나요?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거를 조건으로 바꿔주면 얘가 not P예요. 조건으로 바꾸면. 그리고 이 교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또는 이어 그리고예요. 그리고가 됩니다. 그 다음 Q의 여집합은 not Q가 돼요.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은 P를 부정하면은 그냥 not P가 된다 읽어주면 되고요.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는을 부정하면은 그리고가 된다.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것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돼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은 마찬가지로 또는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이제 조건을 내가 진리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 빠릿빠릿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267번부터 270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267번부터 270번까지.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요놈의 부정을 말하고 그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이거 문제거든요. 그럼 요놈의 부정을 해보면 부정에 의미하는 건 나쁘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부정은 그냥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얘가 지금 부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는요 마큐라고 쓰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이다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근데 0이다를 0이 아니다라고 읽어주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놈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x는 1이다를 x는 1이 아니다라고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x는 1이 아니다. 그리고 이 또는에 부정하면 뭐라고요? and 그리고가 됩니다. 그리고 5가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봅시다 여러분들.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는 3보다 작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 의미일까요? 1번, 2번 2번? 저거요? 네, 요거는 이 의미예요, 이 의미예요? 1번이죠. 이걸 만족하면서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는 얘는 그리고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게 그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겁니다. 그럼 요거를 부정하니까 얘가 아니다를 쓰니까 얘가 아니다 반대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d를 부정하니까 또는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거 부정하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지뢰집합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뢰집합을 구할 때는 P라는 놈의 지뢰집합을 구해버리면 얘가 1, 2, 4, 8입니다. 얘가 P라는 놈의 지뢰집합을 쓰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P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P의 여집합이다라고 해서 이거의 여집합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의 여집합은 전체가 1부터 10인데 이게 아닌 거를 갖다 쓰면 되니까 3, 5, 6, 7, 9, 1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일을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부정할 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리게 나오면은 무조건 기본 개념 하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정확히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271에서 272 볼게요. 가정이 뭐고 결론이 뭐예요, 저기서? 약수이면 이거 가정 거 if 하죠? 뭐이면 근데 이면 나와있으면 그냥 가정이고 뒤가 결론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 전에 지금 몇 분이에요, 여러분들? 28, 25. 그래요.
자, 봅시다. 명제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 재서야. 자, 명제의 종류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앞으로 그냥 명제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명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거 구경문은 P가 어쩌고 나왔던 거. 그게 그냥 명제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명제가 있냐면 명제가 조건 두 개로 합쳐져서 이렇게 생긴 명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예요. 명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다시 그냥 명제가 있습니다. 구경문은 아까 구경문. 오케이. 그 다음에는 가정과 결론이 나눠져 있는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쓰면 이제 만국 공통어로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명제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거든요. 참 거짓 판단.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그냥 명제를 참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판단하면 돼요. 그냥. 1번 명제에 대해서 그냥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거 명제 어떻게 판단했어요? 사실이니까. 그냥 그렇게 읽히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판단해 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냥 명제가 아니라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봅시다. 얘는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저 명제는 참이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다시 요 P라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Q라는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얘를 참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배우기 전에 집합을 배웠잖아요. 왜 명제를 배우기 전에 집합을 배웠냐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 집합이기 때문에 명제 전에 집합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 집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명제 이전에 집합을 배우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주면 보세요. P를 내가 4의 약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Q를 8의 약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P이면 Q이라는 명제와 Q이면 P라는 명제를 볼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읽히죠? 왜냐면 이 4의 약수라는 진리집합을 써보면 진리집합 P라는 놈이 1하고 2하고 4예요. Q라는 놈의 진리집합을 써보면 이 Q라는 놈의 진리집합이 1하고 2하고 4하고 8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진리집합이 어때요?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P이면 Q라는 사실은 참이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Q이면 P라는 참이에요? 거짓이요? 거짓이다라는 거죠. 이됩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학교 서두령. 거짓이라고 쓰면은 감점. 거짓이면 거짓인 이유를 써줘야 되거든요. 참이면 참인 걸 증명해줘야 돼요. 다시 얘들아. 참인 건 증명해줘야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얘가 증명이에요. 거짓인 건 거짓인 이유를 써줘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네, 8 때문에. 오케이. 8 때문에. 8인 게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발례라고 부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발례, 반대가 되는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얘가 8이라는 애가 발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참인 건 증명을 해주셔야 되고 거짓인 거는 발례를 들어서 찾아줘야 된다. 8이라는 게 부분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긴 명제는 진리집합을 봐주면 되고요. 그냥 명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 271번부터 275번까지 풀어보세요.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들. 273, 274 좀 정확하게 볼게요. 정확하게. 자 여기 보면은 x 더하기 y가 짝수이면 여기가 지금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짝수다라는 얘가 지금 결론이에요. 그럼 혹시 요거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연수 x, y. 힌트. 얘를 대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부정한다 하는데 이 대전제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알겠나요? 얘는 항상 최고 선수되는 애예요. 자연수 x, y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대전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에 참고시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놈의 조건을 P, 요놈의 조건을 Q라고 잡았을 때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P라는 진리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P라는 진리집합을 보세요. 더해서 짝수가 되는 진리집합을 생각해보세요. X, Y. 참이 되는 X, Y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X, Y라는 애가 짝수, 짝수 가능하죠. 하지만 홀수, 홀수도 가능하죠. 이렇게 생긴 애가 P라는 진리집합이에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Q라는 여러분들이 진리집합을 생각하면 얘는 X 또는 Y가 짝수란 얘기네. 둘 중 하나만 짝수여도 된다는 얘기죠. 또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짝수, 짝수 되고 짝수, 홀수도 되고요. 하나만 짝수면 되니까 이것도 가능한 게 Q라는 진리집합인 거예요. 그럼 얘가 참이려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참이에요. 근데 포함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부가 다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홀수, 홀수라는 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참 거짓. 거짓. 그럼 거짓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반례를 잡아주면 된다. 반례가 홀수, 홀수. 예를 들어서 x, y를 1, 3이라고 잡아주면은 더해서 짝수이지만 이렇게 둘 모두 짝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반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각각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P, 이거를 Q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을 생각하고요.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x, y 곱해서 0이 안 되는 진리집합은 뭐예요? 뭐라 써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x도 0이 아니고 그리고 y도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조건지집법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집합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P는 x, y 이렇게 써주셨고요. x도 0이 아니고 그리고 y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Q라는 진리집합을 여러분들이 또 써보시면은 제곱해서 더해서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둘 모두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0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둘 중 하나만.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요. x, y가 둘 중 하나만 0이 아니면 돼요. 그럼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게 뭐냐면 또는이에요.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여기가 교집합이고 합집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얘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 274번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요. 우리가 명제 P면 Q다라는 거에 참고해서 판단할 때 원래는 진리집합을 다 하나하나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냥 읽었을 때 참인 명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읽으면 진리집합을 보기보다는 그냥 바로 참이라고 조금 읽히나요? x, y가 0이 아니면 제곱합이 0이 아니구나라고 조금 바로 읽히죠. 이런 거는 진리집합 쓰지 말고 그냥 참이면은 진리집합 쓰지 말고 참이라고 읽어주는 게 편합니다. 이해될까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맞아요. 정석은 모르면 안 돼요. 정석적인 방법이고 그냥 읽히면 그냥 읽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명제 앞쪽 파트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네. 275번요? 오. 지울게요, 여러분들. 전체 집합에 대하여 진리집합이 있는데 PQ가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즉 관리를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닌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 그럼 내가 P랑 Q라는 집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P인데 Q에 안 들어가는 애가 뭐예요? 여기에요. 순수 P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애들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집합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P를 1, 2, 4 라고 잡고요. Q를 내가 2, 4, 5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인 이유는 1이라는 애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1이라는 걸 관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1이라는 애가 여기 순수 P예요. 순수 P를 의미하는 집합은 4번 P차 집합 Q 저걸 의미하니까 답은 4번이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얘가 관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만 더 합시다. 50분 끝나니까 10분이면은 명제 역과제역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집중. 뭐가 싫어요? 친구 주인이 명제역이라고. 자, 갑시다. 모든 x라는 말하고 어떤 x라는 말을 여러분들 조금 구별하면 되는데 보세요. 모든 x에 참이어야 참이라는 얘기 할게요. 참이어야 참. 모든 x에 참이어야 참. 어떤 x는 만족시키는 x가 한 개만 있어도 참.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x라는 말은 저런 말이 참이 되려면 모든 x의 상위표가 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이 어떤 x거든요. 어떤 x? 어떤 x라고 나오면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 반에 모든 학생들은 T가 되게 좋아해주네. 나이라고 합시다. 나이가 40 미만이다. 이렇게 하고요. 어떤 학생? 어떤 학생 나이가 이제 20살 넘는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왜냐면 우리 모두 40보다 어려요. 모두. 네, 40보다 어리죠. 참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거 볼까요?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어떤 학생은 나이가 우리 반 선생님이에요. 저도 학생이라고 할게요. 우리 반에 어떤 학생 나이가 20 넘는다라고 하면 네, 한 명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20살이 넘으니까 이건 3명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하고 모든이라는 말을 좀 정확히 구별 지어주시면 돼요. 어떤은 한 개만 만족하면 걔도 참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저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해요. 자, 그리고 이거 갈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을 어쩌고 모든이랑 모든을 부정했다라고 지금 쓴 거예요. 모든을 부정한 겁니다. 그럼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이 돼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돼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 부정. 어떤이 되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된다. 어떤 x P다. 자,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x에 대해 뭐라고요? P가 아니다가 따라가야 돼요. P가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모든 x에 대해 P가 아니다가 뭐냐면 나 P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기가 모든 1로 바뀌면 여기가 어떤 1로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부정에 대한 문제. 어떤 하고 모든 걸 부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명제. 자, 이놈의 역. 이 안 배우죠? 무슨 말인지 여기 안 돼. 자, 봅시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약속 정리해주는 거예요. 자, P면 Q다라는 명제에 역과 배우가 뭔지를 그냥 설명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 자, P면 Q다의 명제에 역이 뭐냐면 Q이면 P다 얘가 지금 네, 요거의 역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괜찮나요? 배우는 기억나요? 배우는 자리까지 바꿔버리고 Q이면 P다 얘가 지금 배우래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은 저 때는 이라고 이도 배웠거든요. 역, 이 배워요. 3개 배웠어요. 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이라는 거 배우세요. 이. 그래서 이는 여기 여기다가 부정까지 하면 여기 이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는 사라졌어요. 네. 어쨌든 2개만 아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보세요. 기존 명제가 참이면 기존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이다. 이런 거랑요. 기존 명제가 참이면 배우는 참이다. 이거 볼 거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기존 명제가 참이면 여기 참일까요? 아니면 뭘 들어줘야 돼요? 반대. 그럼 보세요. 기존 명제가 참이란 얘기는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해선 Q라는 집합이 요게 부분 집합이냐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될까요? 그러면 P는 Q의 부분 집합인데 Q는 P의 부분 집합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P하고 Q라는 거를 지금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P라는 애가 Q라는 거에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거든요. 이해돼요? 네. 자, 근데 Q라는 애가 P의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이유는 여기서 어디가 칠해져요? 여기가 칠해져요. Q가 P의 부분 집합이 아니면 여기죠? 얘네가 반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참이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아래 할게요. 기존 명제가 참이란 얘기는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얘가 참이란 얘기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일단 참이거든요, 결론은. 참이에요. 봅시다. 자,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맞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Q의 여집합이 뭐냐면 Q의 여집합이 여기거든요, 여기. P의 여집합은 P를 제외한 이렇게 되겠죠. 그럼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인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맞기 때문에 참이다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 얘들아, 이것만 딱 풀기. 기존 명제가 참이면 여기 참이다? 아니에요. 근데 여기 참일 수는 있을까요? 참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른다예요. 모른다. 여긴 참인지 아닌지 모른답니다. 다시 기존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인지 아닌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 명제가 참이면 배우는 무조건 참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기존 명제가 참이면 배우는 무조건 참이다. 하지만 역은 참인지 아닌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포인트마다 딱 찍어서 해준 거거든요. 알겠나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 꼼꼼하게 하시고 밥 먹고 오시면 되죠. 자, 봅시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오늘 나갈 파트는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이거는 왜 말을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봅시다. 자, 일단 어떤 명제가 있는데 명제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명제, 그냥이 있고요. P면 Q다라는 이런 명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명제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참하고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참인 거 어떻게 보죠? 요놈의 진리집합과 이놈의 진리집합을 비교해서 부분집합이라는 참. 맞나요? 이게 아니라면 거짓.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P이면 Q다라는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쓰면 참 좋은데 맨날 이렇게 쓰기가 귀찮은 거야. 수학자들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 보셨어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거꾸로요. 네, A 거꾸로 뒤집은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막 모든 X 이렇게 하면 한 등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이라고 한국어로 써버리면 이제 공용어로 써야지 만국의 수학자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공용어 뭐로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사실은. 영어로 써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X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것조차 귀찮아가지고 수학자들이 이렇게 써요. A를 그냥 뒤집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수학 수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나요? 보다 보면 이게 뭐냐면 모든 X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약자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P면 Q다라는 이명제가 참이라는 요거를 약자를 가지고 약속의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화살이 두 개인 거랑 여기 이 선이 두 개인 거랑 이 선이 한 개인 거랑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만 쓰면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두 줄로 써버리면 얘는 무조건 참이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거짓인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가 거짓인 거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P면 Q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한 줄짜리랑 두 줄짜리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만국 공통어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끼리만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끼리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어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뭐뭐이면 뭐뭐는 은는이가 뭐라 불러요? 앞에 붙는 거? 주어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오는 애가 중요하고요. 뭐이 되기 위한 뭐에 충분히 겁니다. 필요할 겁니다. 필요 충분히 겁니다. 이런 기호의 형태를 한국어로 지금 바꿔가지고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렇게 읽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어떤 의미인지? 자, 그래서 여기에 P는 Q의 충분 조건이나 또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선생님이 여기 왜 이렇게 썼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보세요. 그러면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Q에 기한 충분 조건에서 저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우라는 질문은 받지 않아요. 약속이에요. 그럼 얘를 그냥 외워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외우는 방법을 좀 설명할 거예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옆에다 쓸게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필요 조건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P이면 Q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얘는 Q이면 P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잘 보세요. 주어가 화살을 어떻게 쏘고 있죠? 화살을 쏘고 있죠. 주어가. 얘는 주어가 얘가 지금 주어예요. Q 쓸 거고 P 쓸 겁니다. 얘는 주어가 어때요? 화살을 뭐야? 쏘고 있어. 잠깐만. Q가 필요 조건이니까 미안해.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네, 똑같이 이렇게 할게요. P는 Q의 필요 조건. 그러면 얘는 Q가
P가 받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냥 외워도 되는데 지금 주어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 주어라는 애가 쏘고 있죠 화살을. 충분하니까 쏜다 이렇게 내용을 받는 거. 얘는 화살 어때요? 받고 있죠. 필요하니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좀 그나마 덜 까먹습니다. 이해할까요? 무슨 말인지? 잠깐만 이제 문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P하고 Q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얘가 듣는 이가 붙어있는 게 주어예요. P가 어때요?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그럼 필요하면 어때요? 줘요? 받아요? 받아요. 그럼 받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명제는 이렇게 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P면 Q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이제 한국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안 주고 한국말로 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말로 여러분들 다시 기호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299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92번. 내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주어를 기점으로 화살을 받는지 화살을 주는지 너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저 조건을 PQR이라고 했을 때 P하고 Q하고 R의 진리집합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P하고 Q하고 R의 진리집합 S까지 쓸 수 있을까요? R인데요. R가 아니라 R인데요. 네, 뭐라고요? A 또는 B요? 그게 뭐예요? P가 A 또는 P의 인형이구나. 네. 자, P라는 진리집합을 구해보시면 얘는 A, B가 이렇게 있는데 A, 0 또는 B는 0 이걸 의미한다라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 Q라는 진리집합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A 더하기 B가 0인 거죠? 그걸 만족하는 걸 쓰면 돼요. 그럼 대충 집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은 이 P라는 집합은 A가 0이면 여기에 B가 모든 실수가 나오게요. A가 0인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B가 0이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가 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A, B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요. A 더하기 B가 0이라는 얘기는 B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A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냐면은 여기 A 검이 여기가 마이너스 A 검이 이런 형태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R이라는 건요. 쟤는 A, B가 무조건 0,0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에는 얘가 0이기 위해서 얘도 0, 얘도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S라는 애가 뭐냐면 S도 제곱하고 더해서 0이기 위한 0이다 라는 이 말까지 잘라놓고 보면 문제에서 A, B가 실수라는 말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A, B가 실수기 때문에 A는 0, B는 0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S라는 집합도 0,0가 1이라는 개가 따라옵니다. 그럼 제일 만만한 이거부터 일단 처리해봅시다. 얘하고 얘 어때요? 같죠? 맞죠? P이면 S이기도 하고 S이면 P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S면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가야 돼요. 양쪽에 확산이 가서. 그래서 여기에는 얘는 일단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P라는 애가 S에 포함되어 있는지 S라는 애가 P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되는데 이 P라는 애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S에? 아니죠. 왜냐면 P라는 거는 0, 모든 실수가 따라오는데 0,1, 0,2가 되는데 걔가 여기 포함되지가 지금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P라는 거는 S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참 반대로 S는 P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는 얘를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S 기준으로 보면 S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하니까 주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에요. P를 기점으로 보면 P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아서 P 나와서 필요 조건 이렇게 혹시 기억했나요? 아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이거이기 위한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얘를 읽을 때는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P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니까 저 1번은 필요 조건이라고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로 Q랑 S라는 거의 관계를 보시면 Q가 S에 포함되어 있나요? S가 Q에 포함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네. Q랑 S를 보면은 어디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Q가 S 얘가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얘는 1, 2, 2가 되는데 S가 S가 Q에 포함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Q는 S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일단 진리집합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푼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리집합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읽었을 때 그냥 읽히면 참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가볼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자 1번 한번 그냥 읽어보면 A, B가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자 이거 읽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느껴지나요? 얘가 1하고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1하고 0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탈락이에요. 그럼 반대로 읽어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다. 당연하죠. 쉽게 읽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바로 참이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내가 얘를 P라는 조건, 얘를 뭐 S라는 조건이라고 잡아버리면 지금은 S이면 P가 참이니까 이렇게 읽힌다라는 겁니다. 굳이 진리집합을 다 나열할 필요 없이 그냥 읽었을 때 읽히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일단 여기 셋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데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봤을 때 저렇게 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명제에서 기본적인 형태 한 겁니다. 따라오고 계실까요? 네. 태연이 아까 모자 벗고 있었는데 이제 자려고 모자 썼죠? 맞죠? 아니 아니 문화가 쓰는 거예요. 벗어.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과제 잠깐만 얘기하면은 여기 과제는 괜찮은데? 361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361번까지. 네. 361번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유형이 17개거든요. 대표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대표 끝. 시가 없어.
그리고 시단계 넘어오셔서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맞지. 시단계 한쪽만 하시면 돼요. 한쪽. 405에서 409. 괜찮죠? 시단계 한쪽 405에서 409만 하면 됩니다. 치즈 다 하고 싶었어요. 이 될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근데 407번만 조금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다 직접 먼저 푸시면 될 거거든요. 407번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 407번? 수상 진도를 좀 더 나가고 하면 좋은데 원방을 안 하면 못 푸는 문제. 얘들아 이거 그냥 나중에 합시다. 우리 원방하고 그런 개념 파트 내안 풀어도 돼요. 다 나가네 합시다. 다 나가니까. 이렇게 좋아해? 나는 혹시 요것만 요거 문제 푸는 게 아니라요. 요것만 잠깐 볼까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각 A, P, B가 90도를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그리래요. 자취하죠, 여러분. 자취의 방정식 나중에 할 건데 좀 제대로 설명해 줄 거예요. 되겠죠? 자, 자취를 그리래요. 자취를 그리라는 얘기가 뭐냐? P가 어디에 찍힐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P가 어디에 찍힐지가 혹시 그려지세요? 저기랑 저기랑 그러시나요? 보세요. 일단 P를 내가 대충 이런 데 찍어버리면 A, P, B가 90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P를 여기다 안 치고 굳이 이런 데다가 찍어도 A, P, B가 90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P를 굉장히 많은 점들을 다 찍어버릴 수 있겠죠? 그럼 이 P가 어떠한 도형을 그리고 어디서 나올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얘가 일단 중3하 개념이 따라오셔야 되거든요. 중3하 개념. 중3하. 예? 네, 중3하. 여러분 이렇게 안 불러요? 중3 2학. 교재도 중3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2. 헐, 진짜요? 선생님 공부하실 때 사용하고. 아닌데, 아닌데, 이거 중3하, 중3상 이렇게. 헐, 대박. 헐, 말도 안 돼. 그냥 4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어떤 개념을 따라오셔야 되냐면, 보세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기억나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각이랑 같으면 기억나요?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풀었던 게 하나의 개념 기억나나요? 이걸 보면 저겠다고 나야 돼요. 여기가 하나의 각도고 여기가 하나의 각도인데 이 네 점이 사실은 한 원 위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을 그려주시면 얘가 원의 형태가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A, B가 지름인 원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 P를 내가 어떤 걸 찍으나 무조건 90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P의 자취는 사실 A, B가 지름인 원 위의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들이 자취를 어려워하는데 자취가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취를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가면서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기가 어때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싹 다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자취한 20개 정도를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시험 대비를 함에 있어서 이걸 보는 순간 P가 A, B가 지름인 원 위에 있구나라고 바로 그려져야 돼요. 사실은. 왜? 이런 원리 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 배우듯이 그 자체 20개 정도 쭈르륵 다 외울 거예요. 미래는 우리 말했어. 미래 너희 말을 할 거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은 이 P가 대충 어떻게 찍히는 거냐면 찍어보니까 P가 이런 데에 위에 찍힌다는 무조건 얘네는 다 수직이 되기 때문에 원 위의 점이다라는 이 자취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원 문제고요. 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아가는 문제인 거고 자취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빼고 일단 과제 거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명제를 먼저 풀어주진 않을게요. 질문 바로 안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수업 취소 나간다 한들 어차피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잘 거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선생님 그냥 자습 먼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화 질문 받을 거예요. 1시간 반 후에. 수학화 질문 내가 뭐 좀 풀었는데 모른다 다시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수학상 좀 틀렸던 문제 다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1시간 반 후에 수학화 질문 받을 거예요. 알겠나요? 그 질문은 명제 질문 받는 거 아니라 집합의 연산 법칙 받습니다. 시단계. 알겠나요? 네. 공부하세요. 선생님 오늘 시험 언제 봐요? 몇 시에 봐요?